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드천사입니다. 오늘은 쟁이행위와 미인형사책임인데요. 18년 변시에 나오면서 수험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쟁이행위와 민사책임, 형사책임은 이제 각각 나오는 쟁점인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민사는 그 노조법 3조, 형사는 노조법 4조에 면책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을 이렇게 다 적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민사책임의 쟁점이 나왔을 때는 3조만, 형사책임이 나왔을 때는 4조만 적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놀랬었고, 왜냐면 이거를 두 개 다 적으면 교수님들이 얘가 3조랑 4조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민사 책임이 나왔을 때는 3조를, 형사 책임이 나왔을 때는 일단 4조만 써주시면 되고 두 조문을 다 적지는 말자. 이거를 제가 이제 수험가에서 배우게 됐고요. 쟁이행위와 민사 책임을 지려면 쟁이행위가 불법 파업에 해당해서 정당성을 상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사 책임은 3조에 의해서 이제 면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책임의 주체가 노조, 조합 간부, 일반 조합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흔히 수험가에서 일타라고 불리는 두 강사의 그 답안지 서술 방식은 굉장히 유사했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공조점이 약간 달랐는데, 일단 김쌤 같은 경우에는 세 주체의 그 책임을 약간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내시고, 항상 그 제조업의 입증 책임을 좀 강조해서 뭐 따로 이제 판례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쌤 같은 경우에는 간부나 일반 조합원을 이제 같이 내는데 일반 조합원을 약간 나온다 이렇게 조금 해서 일반 조합원을 좀 특히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 주체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 간부와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쌤 같은 경우에는 손배의 과실상계를 이제 간단히 적고, 입증 책임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두 줄 정도로만 해서 균형 있게 그냥 터치하는 느낌으로 손배랑 입증 책임은 간단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증 책임은 그 다른 쌤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그래 뭐 너네 그렇게 불안하면 한두 줄 적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가 이제 그거를 적었을 때, 적거나 적지 않았을 때 그렇게 좀 큰 배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찜찜하시다면은 그냥 한두 줄로 간단하게 미리 나는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입증 책임, 제조업에서 입증 책임 문제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오실까인가는 이제 강사의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험생들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나오는데 나는 그냥 한두 줄 쓸 걸로 정리할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생각에는 저는 그게 이게 정면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한두 줄 정도 쓰면 득점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두 줄로 제가 정리한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이쌤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다가 공유 드릴 테니까 혹시 찜찜해서 나는 한두 줄로 준비할래 하시는 분은 요 정도로만 해서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은 뭐 여기서 더 키워드를 넣고 싶다 빼고 싶다 이거는 좀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이쌤 문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노조가 빼고 노조 간부나 개인의 책임을 묻는 문제를 냈는데, 이 경우에도 노조 간부와 개인에 대해서만 판례를 적지 마시고 노조에 대해서 터치해주는 거, 이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노조에 대해 묻지 않아도 어차피 연관돼서 노조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노조 간부도 이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연관된 판례이고, 비교화해서 이제 서술을 하면은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노조 간부나 개인에 대한 책임만 묻더라도 노조에 대한 책임도 좀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자.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사 책임인데요. 사실 민사 형사 중에서는 형사가 특특특 A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18년 시에서 이제 기출이 된 쟁점이고, 신림동에 있는 모든 강사가 정말 특특특 A로 밀고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판례를 현출할 때 아주 정교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약간 조금 일타 강사님의 방식이 약간 다르세요. 그냥 본인이 듣는 강사의 정형화된 포맷대로 아주 정교 암기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탁툭 치면은 나올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이거는 아주 잘 암기를 하셔야 하는 판례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쟁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파업이 형법 314조 1항에 해당하여 위력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형법 314조 1항.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헷갈리잖아요. 저는 3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자들이 이제 사탕 받는 날이잖아요. 화이트데이. 그래서 화이트데이에 약간 사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사탕을 안 주는 남자들은 위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을 외웠거든요. 아무튼 뭐 이거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서 항법 314조 1항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력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해서 써주셔야 돼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형사책임을 특특특 A로 다루는 것은 이제 최근 전화 판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화 판례를 서술하실 땐 이 판례뿐만 아니라 항상 종전에 그 판례 입장을 서술 간단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축약으로 해서라도 꼭 뭐 한두 줄이라도 기재를 해주시고, 이제 전화 판례를 서술하시고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이제 검토 부분에서 그것까지 써주는 플로우를 항상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판례를 통해서 파업이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이제 서술을 하시면 대부분 완성을 하신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철도 노조 사례를 한 두세 줄로 해서 한번 써주면 돼요. 사례를 적으시면 1점 정도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사례를 적으실 때는 항상 두세 줄로 해서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반론과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준비를 두세 줄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 부분은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1, 2, 3문을 다 완성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좀 시간을 지체했다면 이런 뭐 땡땡 노조 사례, 이렇게 사례를 두세 줄로 준비한 거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의사결정도 시험 도중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걸 좀 못해가지고 좀 답안을 이제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되 내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시간 내에서 다 쓰는 연습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이제 피켓팅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국민연금공단 사건을 두세 줄로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제 생략을 했었거든요. 가슴이 되게 아프지만 그거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다음 쟁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사례는 쓸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결에 의임이 검토를 써주실 때 검토에서는 다수 의견을 이제 두 줄 정도 써주시고,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의 개념을 축소했다는 거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한번 굽신을 대주시고, 이제 비판적인 검토에서는 반대 의견과 같은 취지에서 이런 문구를 약간 테크닉적으로 넣으셔서 이 반대 의견을 이렇게 딱딱딱 써주시는 거예요. 그 의견이 부작위가 자기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설령 자기여서 뭐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산실된다고 하면 그냥 민사 책임을 지면 되지, 뭐 형사 책임까지 지는 거는 너무하다. 그 다음에 뭐 파업 개시의 전격성, 파업 결과의 심각성은 반드시 명백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자의적인 법에서 적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로 준비하시되 내가 이제 부족한데 내가 한 줄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했을 때는 파업 개시의 전격성, 이 부분이 이게 자의적인 법 적용 우려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이제 우선으로 쓰고, 좀 다른 부분은 시간이 되면 쓰고 안 되면 이제 좀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시험 당일에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1, 2, 3문을 다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쟁점이 나오면 다 잘 쓸 거고 이미 이걸 안 해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쟁점이야말로 약간 뭐랄까 좀 힘을 빼서 중요한 건 이렇게 탁탁탁 쓰되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시간 안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토요일이네요. 원래 놀토이지만 우리에게 토요일은 없습니다. 아시죠? 내일 8시에 또 만나기로 하여,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